카페 운영하시죠?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평에서 운영하시죠? 저희 지금 5평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평에서 지금 1,000만 원 이상 순수익 내고 계시는데 동네에서 운영하시잖아요. 네, 동네 상권. 동네에서 월 1,000만 원 5평 카페에서 만들려면은 5가지가 있다고 저랑 사전 인터뷰 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첫 번째로 잘생겨야 됩니다. 잘생겨야 된다고요? 네, 이쁘고 잘생겨야 됩니다. 욕을 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잘생겨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잘생기셨나요? 아니, 잘생겨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원래 말씀드린 게 이제 잘생겨야 되고 이뻐야 된다라는 기준이 네. 외모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좀 꾸미셔야 된다. 너무 내추럴하게 계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동네 상권이다 보니까 편하게 출퇴근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아무리 동네라고 하지만 카페에 왔을 때 그 분위기 자체가 요즘에는 굉장히 힙하고 감성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분위기 인테리어에 맞게끔 사장님도 좀 단정하게 아니면 좀 힙하게 스타일링을 하셔서 나오시면 그 주문하러 들어오실 때 카페 들어올 때 손님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나 뭐 아니면 프랜차이즈 뭐 메가커피 이렇게 들어가실 때보다 아 여기는 뭐 개인 카페고 굉장히 힙하고 커피를 사 먹는 돈도 있지만 이 금액에 내가 여기 앉아서 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자연스럽게 오시기 때문에 뭐 제가 장난을 친다고 잘생겨야 된다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좀 외적으로 꾸미시고 단정하게 아니면 머리를 좀 잘 만져주시고 손톱도 잘 깎으시고 네, 그렇게 계시면은 아무래도 동네에서 이미지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하면 월 한 2천만 원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 한 3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3천만 원. 충분히. 그러면 얼굴이 좀 잘생기고 예쁘고 어쨌든 외모적으로 좀 깔끔한 스타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건데 못생긴 사람들 그럼 어떡하죠? 세상에 못생긴 분들은 안 계세요. 다 자기의 강점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못생긴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비중으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관여율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외모적인 어떤 깔끔한 또 외모 같은 걸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첫인상에 있어서는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 콤플렉스가 분명히 다 있으시겠지만 저도 분명히 있으신가요? 콤플렉스 있죠? 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들어오실 때 좀 활짝 웃어주시고 반갑게 그래서 활짝 웃어주시고 좀 환영한다라는 그 뉘앙스를 많이 풍겨주시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좀 인상이 어둡고 좀 세 보이시더라도 웃으면 또 관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좀 활짝 웃고 서비스 정신으로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쨌든 외모가 좀 잘생기거나 예쁘면 좀 시너지가 나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복장이라든지 스타일들을 조금 더 매무새를 다져서 운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좀 큰 효과가 있다. 네, 관여도가 있다. 분명한 관여도가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사실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많은데 매출 잘 내시고 돈 잘 버시는 분들 보면 본인한테 많이 투자하세요. 실제로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옷이라든지 물론 그게 뭐 비싼 옷이 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피부과에 가서 막 500만 원씩 결제해가지고 피부과를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여쭤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냥 기본 예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로 좀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손님에 대한 기본 예의. 근데 사실 그거 안 된 케이스 좀 한 가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앞치마를 이렇게 입고 계셨었는데 네. 앞치마가 너무 더러우시더라고요. 근데 바쁘니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잠시 튄 게 아니라 오래 쌓여있는 그 느낌이 나서 그 부분이 좀 안 좋아 보였던 게 있었고 외관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지방에 컨설팅 하러 갔다가 디저트 만들 때 입으시던 앞치마를 밀가루 엄청 많이 날리잖아요. 디저트 만들 때. 네. 근데 그걸 그대로 입고 응대를 하시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네 어떻게 보면. 네. 그게 뭐 외관적인 모든 걸 포함했을 때 그 부분도 그랬고 뭐 아니면은 저는 뭐 변태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의외로 이렇게 손톱에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카페면은 템핑을 하거나 만지면 다 이게 손으로 하는 건데 손톱이 이제 카드 드릴 때나 뭐 페이 결제할 때 드릴 때 손톱이 이렇게 많이 기시면 그 원두가 밑에 껴요. 그러면 먹기 싫어집니다. 사실 손톱 때는 아닌데 원두 때문에 손톱 때로 보이잖아요. 그럼 너무 싫습니다. 진짜 이런 건 진짜 디테일하다. 카페에 항상 손톱깎이를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손님 없을 때, 손님 없을 때 딱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미리 깎고 좀 깔끔하게. 진짜 너무 이거 공감되고 아마 많은 동네에서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맞는 말이다라고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어쨌든 외모를 좀 깔끔하게 유지하고 본인한테 투자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동네 카페에서 월 1,000만 원, 그리고 진짜 작은 평수에서 월 1,000만 원의 순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출과 야근을 해야 됩니다. 조출과 야근. 되게 많이 듣던 단어이긴 한데, 예, 왜냐하면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출이라는 단어가 진짜 약간 머릿속에 있진 않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 뭐 동네 상권이라도 상권의 색깔이 있을 텐데 누구나 동네에도 출근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퇴근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퇴근 시간이 있을 텐데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일찍 열고 동네 카페 운영 시간에 맞는 시간대를 찾아서 그것보다 제일 먼저 열고 제일 늦게 닫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카페에도 다른 카페 평균 시간대보다 조출, 이제 마감 시간대보다 더 늦게 야근, 조출과 야근을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된다. 그 동네에서 네네. 가장 빨리 여는 카페가 스타벅스 아닌가요? 저희는 가까운 카페가 메가커피인데 8시에 열어요. 8시. 그럼 본인들 카페는 몇 시에 열어요? 저희 7시에 엽니다. 진짜 조출이 많네요. 네, 조출. 그러면 운영 시간을 조금 길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아무래도 평수가 작고 물리적으로 다른 카페에 비해서 운영 시간이라도 길어야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요건이 좀 더 생길 수 있겠죠. 여지가 생긴다. 그러면 좀 더 다른 동네 카페들보다 일찍 출근을 해서 약간 출근 시간에 있는 손님을 좀 잡아놓게 되면 그 사람이 단골이 될 가능성도 좀 높아지겠네요. 엄청 커지죠.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는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사례야 무수히 많은데 네. 대중적으로는 사람들이 출근 시간대가 다 다른데 출근을 하시면서 저희 카페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 카페는 일찍 여는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인지를 하고 결국엔 한 번은 들립니다. 그때 들렸을 때 맛이 괜찮거나 서비스가 좋다면 뭐 재방문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회 요소를 많이 가지고 가는 거네요. 네.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 7시부터 연다고 하더라도 뭐 준비하고 여러 세팅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부터 해서 딱 오픈 시작을 7시부터 바로 커피를 내리는데 가서 문 여는 게 7시가 아니라 네네. 커피를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7시부터이군요. 7시부터 바로 주문이 들어옵니다. 손님이 들어오세요. 사실 보통 스타벅스보다 늦게 여는 동네 카페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네네. 각각 지방 상권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각 골목 상권들 보면은 물론 스타벅스가 거의 이제 대로변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골목 안에 있는 동네 카페들은 거의 뭐 9시, 10시? 심지어 막 12시 돼서 문 여는 카페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찍 닫죠, 더. 그쵸. 네네. 손님이 안 오시거나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뭐 유동적으로 영업 시간을 조절을 하시니까 네. 뭐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럼 혹시 그 점심시간 전까지 매출 비중이 한 몇 %나 되나요? 저희는 점심 시간대가 제일 바쁜 타임인데 네. 주거 상권하고 앞에 오피스 상권에 물려 있는 곳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출근하시는 시간과 동시에 이제 점심 시간대가 제일 바빠요. 약 시간으로 8시부터 1시까지. 8시부터 어쨌든 계속 쳐내야 되는 그런 트래픽이 몰려오는. 네네네. 그 시간대에 매일 저희는 또 휴무일이 따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연중 무휴로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많이 방문을 하는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 카페는 무조건 열었어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꾸준하게 바쁜 시간대. 그러니까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등락폭이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네네네. 아침 8시부터는 바빠지는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조출과 야근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된다. 맞아. 동네 카페에서 5평에서 월 1,000만 원 수익을 내려면 진짜 이거는 필수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5평 동네 카페에서 월 1,000만 원 순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메뉴 이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메뉴 이름. 네, 어떻게 보면은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애들은 아니지만 저희가 만들어낸 메뉴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을 좀 납득시키려면은 그냥 일반 바닐라 라떼나 딸기 라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특이하고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을 장명 센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저희가 그 만들고 있는 딸기 라떼가 있는데 저희 딸기 라떼 이름은 5달러거든요. 5달러? 5달러 네. 딸기 라떼. 5,000원이에요? 네, 5,000원짜리 딸기 라떼라서 저희가 5달러인데 손님들도 이제 사장님 5달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5,000원짜리 딸기 라떼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딸기 라떼 5,000원이라고 하면은 네. 내가 음료 한 잔 마시려고 들어간 카페에서
딸기라떼가 5,000원이라고 하면은 좀 장벽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죠. 심리적 장벽이 살짝 네네. 생길 수 있죠. 네. 더군다나 이제 그걸 어떻게 소비자들을 납득시키고 이 5,000원짜리 딸기라떼를 팔기 위해서는 그 좀 장벽을 최대한 낮추는 게 이제 판매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조금 위트 있게 비틀고 좀 납득시킬 수 있는 이런 이름적인 부분에서 좀 해줄 수 있으면은 좀 소비자들이랑 소통하기도 쉽고 그리고 그 5,000원이라는 좀 높은 금액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그 유행어인 5달러를 이제 딸기라떼에 붙여가지고 약간 라임도 5달러 딸기라떼라고 하니까 약간 좀 잘 맞는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혹시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그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오늘도 그 바닐라 라떼 비슷한 크림 바닐라 라떼를 지금 먹고 있는데 저희 바닐라 라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카페 답사를 많이 다니지만 한 10군데 다니다 보면은 한 6군데, 7군데가 다 그냥 바닐라 라떼예요. 근데 조금 장명을 그냥 일반 바닐라 라떼 뚱한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앞에 수식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리치 바닐라 라떼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리치 네. 부자 그 리치인가요? 네, 그 맛적으로 해석했을 때 묵직한, 뭐 풍부한 그런 뜻으로 이제 리치하다 많이 쓰이더라고요. 리치한 맛 약간 테이스팅 할 때도 네, 그런 식으로 뭐 표현하니까 풍부하다, 뭐 그런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이제 리치 바닐라 라떼라고 붙여봤고 그리고 실제로 그냥 시럽만 쓰는 좀 연구 없이 그냥 바닐라 시럽만 사서 우유랑 에스프레소랑 섞어서 파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추가적인 그런 레시피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원가가 조금 올라갈 테고 판매가가 높아질 텐데 높은 판매가를 또 5달러 사례처럼 납득을 시킬 수 있으려면은 뭔가 좀 네이밍이랑 그리고 또 손님들이 왜 리치 바닐라 라떼예요? 물어봤을 때 방금처럼 이렇게 저희 바닐라 라떼는 풍부한 묵직한 그런 바닐라 라떼다 이렇게 설명해주면서 좀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 아, 근데 같습니다. 확실히 리치 바닐라 라떼라고 하니까 무언가 더 묵직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더 무언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그 바닐라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이 파우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럽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네. 어때요? 현장에서 좀 근무를 하시다 보면? 저는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랑 제 여자친구가 항상 바닐라 라떼를 먹거든요. 그래서 바닐라 라떼를 이제 레시피를 연구할 때 엄청 많이 고민을 했는데 바닐라 파우더랑 시럽이랑 적절하게 배합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베스트였습니다. 아, 그럼 리치 바닐라 라떼가 그런 레시피 형태로 나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닐라 라떼를 찾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메뉴 이름만 바꿔도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가 달라지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심리적 장벽을 좀 무너뜨려가지고 단가를 올리는 전략들을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3가지 지금 알아봤는데 나머지 2가지 동네 카페, 5병 카페에서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4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번째는 남들이 다 하고 있는 배달입니다. 배달은 많이 남지 않아서 카페에서 특히나 더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풀어서 월 1,000만 원에 좀 이바지를 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는 많이 팔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 시간에 대한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아무래도 그 시간대에 해당 업체가 띄워져 있으니 어플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 가게를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첫 번째로는 영업 시간을 좀 확대해서 저희 가게 노출을 많은 시간대에 노출을 시켜야 되고 그 안에서도 메뉴별 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금액대별로 전략을 짜는 게 좀 선행되어야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매출 좀 많이 높여봐야 돼요. 동네 카페는 어쨌든 그 상권의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배달로 반경을 좀 넓혀서 매출을 높이고 거기서 좀 약간 순수익을 찾아가는 그래서 월 순수익에 조금 이바지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카페가 배달할 때 가장 고민들 하시는 게 단가도 많이 안 나오고 또 배달비나 수수료 이런 거 하면은 사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풀고 계세요 그런 것들은? 카페에서 음료 중에서 팔았을 때 가장 많이 남는 마진이 많이 남는 음료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예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바닐라 라떼가 아니고 마진율로 봤을 때는 마진율로 봤을 네, 때. 마진율로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다. 그러면 저희는 아메리카노를 많이 팔 수 있는 전략을 우선적으로는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도 배달로 아메리카노가 많이 나가는데 저희가 배달 어플을 항시 이렇게 좀 주변에 세팅되어 있는 가게들을 좀 봐요. 그냥 우선적으로는 아메리카노라고 사진이 너무 좀 세팅이 잘 안 되어 있다. 아무리 아메리카노라도 네. 우리가 어떤 아메리카노인지 홀더는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세팅을 해서 사진을 세팅을 해서 올려놓으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냥 아메리카노지만 맛있겠다. 또 더불어서 거기에 아메리카노에 대한 설명까지 좀 잘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선택될 여지가 높
높지 않나. 아, 그러면 배달로 어쨌든 월 순수익 1,000만 원에 좀 이바지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겠네. 왜냐하면 동네 상권에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달할 때 그러면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거듭 말씀드렸던 우선적인 커피를 좀 많이 팔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메리카노 금액이 높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배달로 보면 아메리카노가 개인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4,500원, 뭐 4,700원 이런 데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이미 아메리카노에 대한 문턱이 높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메리카노의 금액대를 최대한 맞추고 아니면 너무 싸다면 조금 올려서 그 다음에 옵션에 아메리카노에 대한 세트 구성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메리카노가 한 잔에 얼마지만 세 잔 사면 얼마, 5잔 사면 얼마. 아, 거기서 약간 할인율을 네네네네. 차등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가 아무래도 한 잔당 금액은 깎이지만 총 금액대는 좀 높아질 수 있는. 예전에 제가 그런 적 있어요. 혼자 근무하는데 한 잔 시키면 얼마고 세 잔 시키면 얼마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내일도 아메리카노를 먹을 거기 때문에 집 밖을 안 나가고 항상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잔이랑 그 세트 구성 있는 쿠키랑 빵을 같이 시킨 적이 있어. 그래서 한 잔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잔은 냉동실에 넣어놓고 한 잔은 마시고 또 한 잔은 꺼내가지고 저녁 때 마셨거든요. 아, 그렇게 세트 구성하게 되면 어차피 사람이 심리상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보니까 그 후순위를 선택하는 경우가 또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세트별로 구성을 좀 해두면 여기 5잔 사면 더 싸네? 그럼 우리 이걸로 그냥 통일하자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단체 주문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잔당 금액도 싸고 맛도 괜찮다. 사진도 잘 세팅이 돼 있고 우리 커피 한번 시켜보자. 해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단체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단체 주문도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의 진짜 치트키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단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4, 50잔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좋게 사진으로 딱 찍어두고 그거를 업체 소개 저희 배달 플랫폼에 업체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해당 란이 있는데 거기에 단체 주문도 한다고. 아, 그러면 다른 또 네. 개인 손님이 그걸 보고 나도 회사에서 이렇게 네. 단체로 주문할 때 많은데 하면서 시킬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아, 그런 연결 작용들을 많이 해가지고 또 단체 주문은 마진도 좀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뭐 이거 뭐 배달 플랫폼에서 보시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정 잔수가 넘어가면 저희가 직접 배달 갑니다. 아, 또 약간 단체가 또 어느 정도 캐파가 되면 캐파가 많이 되진 않아도 되는데 저희가 뭐 주기가 길진 않은데 간혹가다 이제 1,200잔씩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차에 실어서 직접 배달도 가서 아니 당연히 200잔 정도는 직접 가야 그거 배달 안 와요. 배달하러 안 온다니까. 아, 그것도 진짜 하나의 방법이긴 하네요. 그죠? 단체를 좀 많이 받아서 직접 직배로 해가지고 마진율 폭을 많이 올리는 거. 좀 꿀팁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째 5평 동네 카페에서 월 1,000만 원의 순수익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5번째 방법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여러 사장님을 만나 뵀지만 동네 카페 사장님들 한 80%, 90%는 대부분 안 하고 계시는 바로 마진율과 순수익 계산입니다. 마진율이랑 순수익 계산. 네. 그게 월 1,000만 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일단 월 1,000만 원을 버는지조차 계산이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아, 그걸 얼마를 계산을 안 버는지조차 네. 한 달에 뭐 내가 200만 원을 버는지 300만 원을 버는지조차 모르고 계신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이게 초반 세팅 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내가 이 바닐라 라떼 아메리카노를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지 바로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거를 내가 3,000원에 팔았을 때 용기 값이 얼마고 원두 값이 얼마고 뭐 물 값이 얼마고 이런 이제 마진율이 메뉴별로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카페를 초반에 이제 오픈 전에 준비를 했었을 때는 가격을 정하기 전에 일단 커피가 맛있는지 없는지 원두 셀렉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 원두가 정해지고 나서 바닐라 라떼가 맛있는지 없는지 시럽도 섞어보고 파우더도 섞어보고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부분 원두 고르실 때도 이거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해야겠다. 비싼 게 보통 맛있긴 해요. 네, 그래서 맛있는 거 고르고 주위를 둘러보니 내 주위에 있는 카페들이 가격이 한 2,000원이네 2,500원이네 그럼 나도 한 2,300원 해야겠다. 근데 원두는 막 23,000원 25,000원짜리 쓰시고 그럼 단가 계산 일단 먼저 잘못된 거고 아메리카노가 제일 많이 남아야 되는 카페 구조상 아메리카노에서 일단 그 문제점이 생기면 그쵸. 원두를 쓰는 모든 메뉴는 단가가 안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계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해서 말씀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말차라던가 자몽 에이드도 많이 하시잖아요. 에이드 종류들도. 그럴 때 보시면은 남들이 많이 쓴다 하는 걸 써보시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 쿠팡이나 네이버에 정말 다양한 업체들 많거든요. 많죠. 카페 박람회를 가도 정말 다양한 맛의 맛있는 자재들을 파는 회사가 많은데 좀 다니시면서 한번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좀 바꾸셔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같은 맛을 내는데 당연히 싼 걸 쓰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근데 먹어봤을 때 싼데 더 맛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저도 진짜 엄청 많아요. 맞아. 카페는 더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진짜 업체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계속 생겨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많이 접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그걸 토대로 마진율을 계산을 하시고 그 마진율을 기반으로 이제 순수익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공과금을 제외한 마진율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그 계산 엑셀이 완성이 되고 나서는 이제 내 통장 흐름에 대한 장부죠. 매출과 매입에 대한 장부를 한번 설정해서 그 엑셀표를 만들어 보시고 수식을 걸으셔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한 달 동안 얼마를 팔았고 수수료를 얼마나 냈고 또 내 고정비가 얼마나 나갔고 자재값이 얼마나 남아서 나한테 통장에 800만 원, 900만 원 있지만 실제로 내가 남은 건 얼마다라는 걸 항상 파악을 해 두셔야, 아 이거 내가 고정비가 너무 높다, 아니면 자재값이 너무 높다, 그럼 자재값을 낮춰야겠다. 그럼 자재값에서 어떤 부분을 낮춰야 될까는 또 마진율로 넘어가는 거죠. 마진율로 넘어가서 아 원두가 좀 비싼 것 같다, 아니면은 우리 이거 파우더 너무 비싼 거 쓰는 것 같다, 같은 맛이지만 싼 걸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네요. 어쨌든 메뉴별 마진을 내가 명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같은 가격이거나 더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를 사용을 해서 좀 마진율을 좀 많이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행착오들 많이 겪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매달 어쨌든 마진율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벌고 있고 원자재를 얼마 쓰고 있는지 알아야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의 사례로 실제로 좀 가격이 더 저렴했는데 맛있었던 어떤 그런 소스? 그런 거 좀 약간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저희는 원두를 원두. 중간에 바꿨습니다. 원래 카페 사장님들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원두 바꾸시는 거거든요. 맛이 바뀌기 때문에. 네, 손님들이 또 뭐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 원두가 바뀌면 또 그 커피 추출한 에스프레소로 만드는 모든 메뉴의 맛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하셔서 엄청 두려워하시는데, 저희는 단가도 많이 낮출 뿐더러 훨씬 맛있는 원두를 가지고 와서, 물론 거기에 바탕되는 부분은 머신을 잘 활용을 해야겠죠. 이제 추출값도 잘 뽑아내고 세팅도 저희가 다시 다 만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원두를 그 가게에 가서 마셔봤는데 저희랑 뉘앙스는 비슷한데 좀 더 풍부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원두 얼마시냐 저희 카페 하는데 라고 하니까 저희보다 훨씬 싼, 저희가 지금 쓰는 것보다 훨씬 싼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저희가 좀 쓰고 싶은데 한번 나중에 다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원두 샘플을 받아와서 저희가 밤새 내렸죠. 밤새 내려서 마셔보고 세팅값 잡아보고 해서 아 우리 이걸로 바꾸자라고 했는데, 손님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시고 오히려 아 맛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커피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더 많이 해주셔서.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한 그 원재료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한테 가성비 있는 원재료를 찾아 나가는 활동을 멈추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무조건 있습니다. 맛있는 거, 싼데 맛있는 거. 핵심이네요. 자, 오늘 동네 5평 카페에서 월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한 5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좀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제가 좀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네, 어차피 뭐 지금 또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을 또 주고 계신데, 어쨌든 동네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잘생기면 매출이 많이 나올까요? 일단 카페 하시는 분들이면 무조건 잘생겨야 돼. 잘생기면 돼. 쿠키로. 네. 쿠키로.